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무릎이 더 아파지거나 평소에 걷기만 해도 무릎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불안하다거나 하는 상황 말입니다. 분명히 걷기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왜 나는 걸으면 무릎이 아플까? 이렇게 의아해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 무릎이 이미 망가진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실 것 같아요. 걷기만 해도 무릎이 아픈 이유가 사실은 무릎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걷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릎이 아프지 않은 올바른 걷기 방법과 무릎 건강을 지키는 걷기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당장 내일부터 적용하실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걸을 때 무릎이 아프면 내 무릎에 문제가 생긴 건가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물론 관절염이나 다른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잘못된 걷기 습관 때문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몸무게의 3배에서 5배까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쉽게 말해서 60kg인 분이 걸을 때 무릎에는 180kg에서 300kg까지의 충격이 가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무릎으로 받아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올바른 자세로 걷게 되면 이 충격이 무릎뿐만 아니라 발목, 엉덩이, 허리 등 온몸으로 고르게 분산돼요.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무릎으로만 충격이 집중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특히 50대 이상 분들에게 흔한 잘못된 걷기 습관들이 있어요. 발을 질질 끌면서 걷는다거나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걷는다거나 보폭을 너무 크게 해서 걷는 경우들 말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67세 김영희 씨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영희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오히려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세요. 병원에 가보니까 무릎 관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형외과 의사가 영희 씨의 걷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평소에 집에서 슬리퍼를 신고 걷는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 하세요. 발을 제대로 들어서 걷지 않고 질질 끌면서 걷는 거였어요. 의사가 올바른 걷기 자세를 알려주고 적절한 운동화도 신도록 했더니 3주 만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영희 씨는 같은 걷기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희 씨가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증이 생겼을 때 아예 걷기를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원인을 찾아서 방법을 바꾼 거죠. 덕분에 지금은 무릎 통증 없이 매일 40분씩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72세 박철수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철수 씨는 오랫동안 등산을 즐기셨던 분인데 몇 년 전부터 평지를 걸어도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등산은 물론이고 평소 걷기도 피하게 되었는데 점점 다리 근력이 약해지면서 일상생활도 힘들어지더라고 하세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특히 힘들었고 심지어 화장실 가기도 무릎 때문에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무릎 통증 전문 재활 운동을 하는 곳에서 걷기 자세 교정을 받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철수 씨는 평소에 보폭을 너무 크게 해서 걷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보폭이 크면 뭔가 운동 효과가 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폭이 너무 크면 착지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커진다고 해요. 마치 높은 곳에서 점프해서 착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거죠. 철수 씨가 적당한 보폭으로 걷는 연습을 6개월 정도 하니까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가벼운 등산로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영희 씨나 철수 씨와 비슷한 걷기 습관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야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고개를 들고 시선은 10m 정도 앞을 보세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등은 곧게 펴주세요. 많은 분들이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땅을 보면서 걷는데 이렇게 되면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무릎에 부담이 가요. 두 번째로는 보폭을 조절하는 거예요.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00을 뺀 센티미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60cm라면 보폭은 60cm 정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걸으면 무릎에 충격이 크고 너무 작게 걸으면 운동 효과가 떨어져요. 세 번째는 발 착지 방법이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자연스럽게 이동시켜 주세요. 발바닥 전체로 쿵쿵 내려 찍듯이 걷거나 발끝부터 착지하면 무릎에 무리가 가요. 마치 달걀을 밟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걷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평상시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른 정도로 시작하세요. 분당 100걸음에서 120걸음 정도가 적당해요. 숨이 약간 찰 정도면 딱 좋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유지하시면 돼요.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걸으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0명 중 7명 정도가 무릎 통증 개선 효과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걷기 전에 간단한 준비 운동도 꼭 해주세요. 특히 무릎과 발목 주변 근육을 살짝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제자리에서 무릎을 가볍게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10회 정도,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5회씩 돌려주세요.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도 30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간단한 준비 운동만으로도 걷는 동안 무릎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신발 선택도 무척 중요합니다. 운동화 밑창이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말랑말랑하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적당히 탄력이 있으면서도 지지력이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발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아치 지지 기능이 있는 깔창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발 아치가 제대로 유지되어야 걸을 때 충격이 온몸으로 고르게 분산되거든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통증에도 종류가 있어요. 구분할 줄 알아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근육통은 괜찮습니다. 걷고 난 후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살짝 당기는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건 근육이 운동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쓰면 뻐근한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지만 관절 통증은 주의해야 합니다. 무릎이나 발목, 발가락 관절이 날카롭게 아프거나 걷는 중간에 갑자기 찌릿한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해요. 이런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걸으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통증이 생겼을 때는 일단 그 자리에서 멈추고 5분 정도 쉬어보세요. 통증이 가라앉으면 평소보다 천천히 걷기를 다시 시작해보고 통증이 계속되면 그날은 운동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아픈 부위에 차가운 수건이나 얼음팩을 10분 정도 데워주세요. 다음 날까지 통증이 계속되거나 부종이 생기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야 해요. 첫 번째 주에는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10분도 힘들면 5분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2주차나 3주차에는 15분으로 늘려보세요. 10분 걷기를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무릎에 특별한 통증이 없으면 15분으로 늘려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3회 정도 유지하시면 돼요. 4주차부터는 20분에서 30분을 목표로 하세요. 이 정도 되면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정도로 횟수도 늘려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릎 상태를 항상 점검하면서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운동량을 늘릴 때는 일주일에 10%씩만 증가시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20분씩 걸었다면 다음 주에는 22분으로 늘리는 식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몸이 좀 피곤한 날에도 무리해서 걸으실 건가요? 아니면 몸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하실 건가요? 저는 후자를 추천드려요. 꾸준함이 속도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날씨나 환경 변화에도 대비해야 해요. 추운 날에는 워밍업 시간을 늘려주세요. 기온이 낮으면 관절과 근육이 더 경직되어 있거든요. 평소보다 준비 운동을 2분에서 3분 더 길게 하시고 걷기 시작할 때도 천천히 시작하세요. 마치 차 시동을 걸고 엔진을 충분히 달궈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비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보세요. TV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한 운동이 돼요. 30분 정도 제자리 걷기를 하면 실제 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더운 날에는 시간대를 조절하세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걷는 게 좋아요. 한낮에 걸으면 탈수로 인해 관절액 순환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걷기만으로도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함께하면 더 좋은 간단한 운동들이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부터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하는 운동이에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각 다리마다 10회씩 하시면 됩니다. 벽에 기대서 스쿼트도 좋아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무릎 각도는 90도까지만 구부리시고 10회 정도 반복하세요. 무릎 주변 근육 전체를 골고루 강화할 수 있어요. 종아리 올리기도 해보세요. 제자리에서 까치발을 드는 동작이에요. 5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기를 15회 정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면서 걸을 때 무릎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이런 보조 운동들은 걷기 전후에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걷기 전에는 근육을 활성화시켜주고 걷기 후에는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잠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걷기만 해도 무릎이 아픈 분들을 위한 올바른 걷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걷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걸으면 오히려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김영희 씨나 박철수 씨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개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하실 건가요? 먼저 걷기 전에는 꼭 적절한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간단한 준비 운동을 5분 정도 해주세요. 무릎 구부리기, 발목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날씨와 컨디션을 확인해서 오늘의 운동량을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실제로 걸으실 때는 고개는 들고 시선은 10m 앞을 향해 주시고 보폭은 키에서 100을 뺀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자연스럽게 착지하면서 분당 100걸음에서 120걸음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대화 가능한 강도로 걷는 게 딱 좋아요. 통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절 통증이 생기면 즉시 휴식을 취하시고 운동 후 근육통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통증 부위에 차가운 찜질을 10분 정도 해주시고 다음 날까지 통증이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운동량은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1주차에는 10분씩 주 3회로 시작하시고 2주차에서 3주차에는 15분씩 주 3회, 4주차 이후에는 20분에서 30분씩 주 4회에서 5회 정도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10%씩만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무릎에 부담 없는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댓글로 걷기 운동하시면서 느낀 변화나 궁금한 점들을 나눠 주시거나 혹시 다른 무릎 운동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용기가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무릎 강화 운동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걷기와 함께 하시면 더욱 건강한 무릎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한 걸음으로 활기찬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봐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